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많이 왔는데 네. 더 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미 지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네, 그 물이 한꺼번에 차오르면서 가슴팍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예. 자동차가 폭우에 떠밀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수준의 폭우라고 해요. 네. 중부 남부 지역에 400mm 넘게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충청권에서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여기도 4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서산, 당진 이런 일대에서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붕괴, 정전 피해도 잇따랐고요. 하천 범람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휴교 포함해서 600여 개 학교가 휴교하고 해서 이제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고요. 방금까지 집계 결과 그 대피 주민이 5천여 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부선, 장항선, 서해선 일반 열차는 일부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비가 더 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이렇게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고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남부 지역에 또다시 최대 400mm의 물폭탄이 또 예보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미 그렇죠.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또 이제 지금 뭔가를 막으려고 나가시기보다는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회의를 열고 풍수의 위기경보 최상위 등급 심각 단계를 발령을 했죠. 네, 비상대응 태세 최고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요. 네. 가용 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 등이 실시됩니다. 이 중대본 3단계가 발령되기는 2023년 8월 이후에 1년 11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그 당시가 태풍 카눈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그 이후 23개월여 만에 다시 3단계인데 오송지하차도 참사 때에도 그 당시 그 참사 이틀 전에 3단계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풍수의 위기경보 같은 경우에는 4단계예요. 관심으로 시작해서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중대보훈 대응 수위 단계는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대본은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 상황 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서 집중호우 기간에 중앙과 지방에 그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 명령 권한 행사를 더 강화하고요. 또 주민 대피와 보호, 여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중앙이 부담하기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집중호우에 인명피해도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 지역, 또 산사태 위험 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지하차도, 반지하 이런 위험 지역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죠. 네, 원래 이재명 대통령 오늘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일정 모두 취소하고 호우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앙재난상황실에 있는 서울상황센터를 또 찾을 예정인데요. 어제는 그 수석보좌관 회의 통해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라면서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 내용을 보고받고 나서는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네, 이번 비의 특징이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건가요? 이게 예. 몇 년 전부터 이제 참사가 났었지만 최근에 몇 년 들어서 계속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번 기록적 폭우에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막대한 수증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열대 수증기가 좁은 구역에서 집중이 되고 네. 이게 찬 공기의 벽하고 부딪혀서 물폭탄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 2022년에 서울 홍수 나면서 반지하에서도 사망 사고가 나고 했던 것들, 2023년에 오송에서 폭우 내렸던 거 아주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홍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바다는 뜨거워지고 이게 또 뜨거운 수증기를 거대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는 좀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인데 예. 그러니까 한밤중에 기습폭우라든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 비가 안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지역에서는 비가 막 쏟아져 내리고 이 지역에서는 비가 안 오고 이런 모습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비를 떠올렸을 때, 비를 맞닥뜨렸을 때 예전처럼 반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좀 비라고 하면은 좀 무서운 존재다라고 네.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오는데 저기를 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차질 않아서 예. 그 전에 대비를 하려고 이제 손 보려고 가셨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그렇게 좀 참사를 당하는 사고도 적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반지하 등 지하 공간에는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이 수심이 언제 차오를지 모르는데 그 종아리 기준을 삼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종아리까지 오기 전에 대피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차량이 고립됐다 할 때는 이때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급류의 반대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에서는 절대로 개울가, 하천 접근을 하지 말아주시고 등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네. 그리고 논둑 이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뭐 불안하시겠지만 점검하러 나가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행동 요령 잘 기억을 하시고 위험 지역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